반갑습니다. 저는 대성마이맥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1, 2 수학 공부하고 있는 수학 강사 박유림입니다. 6월 모의고사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벌써 두 번째 시험을 치러내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체력적으로도 되게 힘들고 아마 채점하면서 심리적으로도 힘든 날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수학을 보완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이 영상을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수학 실력이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격려로 영상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본격적인 문항 해설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번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느끼면 좋을지 세 가지 포인트로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검산식의 변형입니다. 아마 시험 현장에서도 느끼셨을 텐데 중간고사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이거 내신 때 열심히 대비했던 변형 문항이다 하고 느낌이 팍 오는 문항들이 몇 개 있었을 거예요. 거의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에 관련된 문항들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은 와. 근데 어떻게 하면 답까지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지 식의 변형 과정이 되게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항이 많이 출제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 영상 참고하실 때 본인이 식을 설계하고 변형한 과정과 제가 식을 설계하고 변형하는 과정을 비교하면서 어떤 것들이 좀 더 식을 쓰는 양을 줄이게 만들 수 있는지 관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포인트는 꼼꼼함입니다. 이 문항을 풀다 보면 이 문항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나눠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문항들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 이런 거 셀 때 정말 이거 일일이 다 해봐야 하는가 하고 의구심이 드는 문항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정말 다 했어야 되는 문항이었죠. 그런 만큼 다양한 케이스를 본인의 기준에 맞게 분류할 수 있는가, 그 안에서 빼먹지 않고 또는 중복하지 않고 정확히 세워낼 수 있는가에 대한 꼼꼼함을 체크하는 유형들이 출제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포인트는 사실 여러분 기말고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등장합니다. 그 안에서도 정말 일일이 케이스 분류해서 꼼꼼히 세야 되는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부등식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연습을 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식 설계 부분입니다. 자, 검산식이랑은 조금 다른 결인 게 문항에서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 그걸 구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셀프로 미지수를 잡고 식을 설계하는 거. 미지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에 따른 식을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는지 독해 능력을 묻는 문항이 다수 출제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독해 능력은 1학년 수학뿐만 아니라 2학년 수학, 3학년 수학 넘어가서도 정말 고도로 발달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수학이라는 건 주어진 조건 자체는 한국어로 주어지지만 이 조건을 내가 수학의 언어인 수식으로 작성을 해야만 식을 계산해내고 문항에서 물어보는 조건들을 숫자화 시킬 수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나와 있는 문장을 어떻게 수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체크하기에 아주 용이한 시험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항별로 어떤 단원을 바탕으로 출제됐는지 연계 단원 같이 살펴보시면 기존에는 다항식의 연산에서도 문항이 꽤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 형태 보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또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문항이 많이 안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이 다항식의 연산에다가 파일을 좀 주려고 해도 이 대단원에 들어가는 문항 수가 너무 많지 않아서 거의 다 다항식의 나눗셈과 관련돼서 이 나머지 정리랑 융합된 버전으로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문항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소수에서 가끔 이제 어려운 것들, 복소수의 거듭 제곱들에서 막 규칙성 발견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범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소수와 2차 방정식 문항이 다소 줄어든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대신에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늘 항상 나왔던 테마지만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문항이 정말 많이 출제된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문항이 4점 난이도 문항인데요. 이 4점 난이도 문항이 여러 가지 방부등식에서도 꽤나 많이 출제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설 진행할 건데요. 이 노란 색깔 표시되어 있는 문항들에 대해서 해설 진행할 거거든요.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여러 가지 부등식, 이차함수 관련된 문제 많이 보겠구나
마음의 준비하시고 14번부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차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 고차방정식의 해의 종류를 판단하는 건 핸들링 공통수학 1에서 제가 따로 코너로도 뺐던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빈칸이 없었으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과정을, 해의 종류를 판단하는 과정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으면서 빈칸에 들어갈 식을 작성하라는 것 자체가 조금 생소하고 까다롭게 느껴진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빈칸 문제 얘기할 때마다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인데, 이게 수학 능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국어 능력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구멍 뚫린 부분, 거기 앞뒤로 무슨 문장을 얘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럼 내가 지금 저 구멍 안에 넣어야 되는 요소는 어떤 건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국어 지문 풀듯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항식 px를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고 그냥 인수분해하라고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x 4제곱 마이너스 a 4제곱 이 친구와 이제 제곱들로 나와 있는 식으로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아마 여러분 묶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앞쪽에 있는 n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다음과 같이 묶어낼 수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미 이 친구도 합차 공식 한 번 더 써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가에 들어가는 식은 오른쪽 괄호에서 발생하겠다라는 거 바로 보여지죠.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는 4-a 제곱이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하고 가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로 쭈루룩 가보면 지금 이 4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앞쪽에서는 이미 a와 마이너스 a가 해로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확보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2차 방정식 입장에선 추가적인 실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허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앞쪽에 있는 친구와 겹치는 근이 발생해야 된다라는 걸로 문항풀이를 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이 없었다면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해서 가능한 a의 값을 찾아냈을 텐데, 빈칸 과정을 잘 보면서 어디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첫 번째 케이스 보시면 q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라고 나옵니다. 자, qx가 이 오른쪽에 있는 방정식을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허근이 아니라 실근이었으면 좋겠대. 앞에랑 겹쳐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실근이 a랑 마이너스 a이므로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그걸 만족하도록 하는 a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a 대입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2a제곱은 4다. 따라서 a는 양수니까 루트 2로 확정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리에는 루트 2가 들어가는 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제 실근을 갖지 않는 경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실근 갖지 않으려면요. 일단 여기에서 나오는 해가 x제곱은 4-a제곱을 만족해야 되는데 식은 아니려면 이게 음수여야 된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허근이 나오도록 만들었어야 됐다. 그렇기 때문에 4-a 제곱이 음수인 상황을 조사를 하게 되고, a 제곱이 4보다 큰 상황이니까 a는 2보다 커야 된다에 다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거 보면 fp 곱하기 q, 자, 가에 들어갈 식에 루트 2 대입하라는 거죠. 루트 2 대입하시면 그대로 2. Q는 다에 들어가는 수니까 2 곱하기 2,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1, 고2, 그리고 고3 모의고사까지 빈칸 채우기 유형이 다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유형이고, 또 지난해에 발표된 수능 예시 문항에도 이 빈칸 채우기 문항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마주하겠구나. 정말 독해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해야겠다라는 정도 느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5번입니다. 자, 다수의 학교에서 연립부등식의 해 조사하는 게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기말고사와 직결될 수 있는 유형이니만큼 꼼꼼하게 따지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줄에 있는 건 정확하게 해를 구할 수가 있는 식이죠.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x는 3 이상 9 이하다라는 해가 등장을 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아래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식은 a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a에 대해서 아마 해가 나올 텐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점이죠. 자, x-a, x-3a 플러스 1이 0 이하다로 인수분해가 그래도 제대로 되는 상황인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여기서 발생하는 해가 a와 3a 플러스 1 사이일지 3a 플러스 1과 a 사이일지 이거를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a가 양수다 이런 조건을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a가 음수일 때 가능성도 열어놔야 됩니다. 자, 근데 위에 있는 걸로 범위가 풀린다는 건 어쨌든 a가 3a 플러스 1보다 작을 때의 얘기 아니겠느냐? 2a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아니겠느냐?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클 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있는 애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일 때를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a의 범위에 따라서 부등식의 해가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근데 연립부등식이라서 겹치는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란 말이죠. x 음수 나옵니다. 자, 음수 범위랑 3부터 9까지랑 겹치는 거 없지. 연립부등식의 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해 존재해야 되고 정수가 2개나 있어야 된다니까 얘는 이제 기각되는 거죠. 아,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겹치는 범위 있으려면 무조건 요 범위로 선택이 됐어야 됐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겹치는 범위에 정수가 딱 2개만 있었으면 좋겠어. 3부터 9까지 중에서 겹치는 게 딱 2개만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로 왼쪽 부분에서 요렇게 겹쳐가지고 여기에서 정수가 2개가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3부터 어디까지 정수가 딱 2개만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3 이상 4 이하의 범위로서 연립부등식의 해가 발생해야겠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오른쪽에서 해가 발생하는 거 다 따져줘야 되죠. 9 이하 어딘가 붙었는데 정수 2개 나오려면 8 이상 9 이하여야겠습니다. 요렇게 연립부등식의 해 2가지 종류 가능하겠죠?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오른쪽 끝이 4가 되는 상황. A는 1이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왼쪽 끝이 8인 상황. A는 8이 가능하겠다. 가능한 A 2개 나와주고 합하면 정답 5번이다 하고 끝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연립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겹치는 범위가 생성돼야 된다를 통해 케이스 하나 지우고 그 다음에 양쪽 끝 중에 어디에서 연립부등식의 해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일일이 다 분류해서 구해줘야 된다라는 점 꼼꼼하게 따지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항입니다.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의 아주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항이에요. 지금 상황 봤을 때 px를 x-2, x-3으로 나눈 나머지의 합이 7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p2랑 p3을 더했을 때 이것은 무조건 7임?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수상하게 지금 조건 나에서 뭘로 나누고 있냐? x-2, x-3으로 곱한 식으로 px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식 한 번에 세워주시면 얘는 x-2, x-3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뭔가 몫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나머지가 있었을 거야. 근데 이 나머지 제가 핸들링에서 어떻게 설정하자라고 얘기했냐면 rx 바로 세우지 말고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 다항식일 거다 해서 1차식 그냥 세우자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시면 P2는 너무 땡큐죠. 날라가요. P2는 2A 플러스 B고요. P3도 땡큐 날라가고 3A 플러스 B 해서 5A 플러스 2B가 7이다 라는 관계식을 바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자가 2개인데 식이 하나면 당연히 문자를 못 구하겠죠. 그래서 조건 나에서 하나 더 줍니다. R1, R2 빼래.
이게 Rx인데 R1은 A 플러스 B, R2는 2A 플러스 B, 마이너스 A가 5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고 B는 16이다를 통해서 Rx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문항에서 R1의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정답은 5번이다 하고 끝내주시면 되겠죠. 아마도 중간고사 공부 빡세게 했다 하면 이 문제 풀어봤던 거다 느낌 딱 받으면서 잘 RX식을 설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시나 이 문항을 놓치셨다라고 한다면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식보다 더 작아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 미정계수 설정하고 식 설계해야 된다라는 점 위주로 복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7번 문항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달아서 다항식의 나눗셈의 상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6번이 되게 대놓고 알아서 검산식 세우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17번은 약간 츤데레 느낌으로 일단 세워봐. 그러고 너가 생각하셈.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검산식 세우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땐 일단 식 세워놓고 고민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상황부터 봅니다. 2x 세제곱 3x제곱 x 더하기 1이 문제에서 px로 나누었더니 몫이 뭔가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rx일 거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상황 볼게요. 3x 세제곱 8x제곱 더하기 3x. 얘는요. 똑같이 px로 나눌 건데 몫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2rx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멈춰 볼게요.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지금 P도 모르고 Q1, Q2 모르고 R도 모르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그쵸? 항상 모르는 게 너무 많을 땐 우리 연립방정식 때 어떻게 했지? 없애자. 그쵸? 뭔가 식을 잘 조작해서 더하거나 빼서 소거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들 중에 지금 소거하기 제일 쉬운 게 RX예요. 왜? 2배만 하면 소거가 되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 2배 처리합니다. 얘는 요렇게 2배 했어요. 그리고 빼는 거죠. 자, 빼보면 마이너스 x 세제곱 2x제곱 x 마이너스 2가 px로 식이 묶이는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px는 왼쪽에 있는 이 3차식의 인수가 됐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자, 앞쪽에 있는 거 한번 인수분해 해볼게요. x-2로 묶었을 때 앞쪽에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x-2, x-1, x 플러스 1로 형성이 되겠고 px는 이 세 개의 1차 다항식만 인수로 가질 수 있는 2차식이었다라는 게 밝혀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냥 지금 식계산밖에 안 했단 말이죠. 검산식 2개 세워놓고 RX를 소거하기 위해 식을 조작해서 PX로 묶이는 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2가지의 상황에 대해서만 분석을 했어요. 문항에서 하나 더 줍니다. 3RX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상황 한번 보시면요. 5x 세제곱 12x제곱 3x 빼기 1. 자, 요게 px로 나누었을 때 뭔가 몫이 있을 거고 그리고 3rx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럼 또 rx 너무 소거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의 3배를 이제 하는 거죠. 6x 세제곱 요렇게 그럼 3px 더하기 3rx 얘네를 또 빼.
그러면 Rx 소거되고 당연히 또 P로 묶일 거예요. 또 P로 묶입니다. 빼보면 마이너스 X제곱, 3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게 PX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친구 마이너스 묶어주고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오른쪽 식은 결과물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인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px가 얘네들로만 구성돼 있어야 되고 얘네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 px는 이 두 친구들의 공통인수로, 그렇죠? 공통인수로만 구성될 수 있는 식이었다라는 게 밝혀지는 겁니다. 지금 겹치는 거 x 플러스 1 하나, x 마이너스 2 하나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px식 그냥 확정돼 버리는 거죠. 따라서 px는 최고차 한계수 1인 2차 다항식이고 반드시 x 마이너스 2 하나, x 플러스 1 하나만 인수로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요렇게 추론 마무리합니다. 문항에서 구하라는 건 P3의 값이었고요. 1 곱하기 4 정답은 4번이다 하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량은 꽤 되는 문항이지만 원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내신에서도 충분히 나머지를 소거하기 위해서 2배 또는 3배에서씩 연립하는 과정을 연습해봤을 만한 유형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느끼셨다면 금방 풀었을 법하지만 이런 유형을 많이 접해보지 않았다면 와, 이 문제 도대체 뭘까? 식을 진짜 다 세우라는 건가? 하고 의구심이 들 만한 좀 까다로운 유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더. 모르는 식이 많다? 소거할 수 있도록 식 조작하자. 라는 포인트 위주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차함수의 최소값 구할 수 있는 18번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이차함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막상 식을 설계를 하고 보면 사실 이차함수 문제였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유형이었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고요. 선분 2개 길이 같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 주어진 조건 자체가 선분 BF랑 CG니까 혹시 여기를 X라고 두면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X를 설정하면 아마 계산할 때 약간 멘탈이 나가실 수도 있어요. 왜? 정삼각형이니까 60도 활용을 한다고 해도 1대 루트 3의 길이니까 여기가 루트 3x. 그러면 여기는 한편 길이 2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x. 그러면 또 여기 60도, 여기 30도니까 루트 3대 1 해서 루트 3 나눠주면 이런 길이가 나오거든? 여러분 이거 넓이 구하고 싶나요? 안 구하고 싶단 말이죠. 그쵸? 안 구하고 싶어.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생각을 좀 깊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꼭 선분 BF를 X로 처리를 해야 될까? 여기를 X라고 두면 안 될까요, 우리? 선분 길이 같다는 조건을 왜 준 거냐면 얘네 둘 삼각형이 지금 현재 둘 다 직각삼각형인데다가 한 변 길이 같고 그리고 각도도 같으니까 지금 합동이잖아. 그 맞은편에 있는 이 친구들도 요각 같을 거고 직각삼각형인데 한 변 길이가 2변이 서로 같을 거라서 그래서 합동에 의해서 선분 AH랑 선분 ID의 길이도 서로 같겠다. 요렇게 X라는 길이를 위쪽에 좀 설정해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 자체가 60도, 30도에 대한 삼각비 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쪽에서 좀 간단하게 문자로 길이를 표현을 해주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분 DK도 루트 3x 되는 거고요. 요런 느낌이겠다. 선분 HI 길이는 전체 길이 2인데 거기에서 x 2개 빼는 거니까 다음과 같다. 네, 마찬가지로 현재 평행한 두 선분이다를 통해 60도라는 각도 뽑아내면 정삼각형이 위에 형성되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넓이식 구해봅니다. 일단 여기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이번에 루트 3 x 제곱이고
위쪽에 있는 정삼각형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 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 전개를 하는 것보다 4를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x의 전체 제곱 하면 루트 3x제곱 나오니까 2분의 3 루트 3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x 플러스 루트 3으로 요렇게씩 설계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보기 불편하니까 루트 3 좀 앞으로 묶어낼게요. 그래서 루트 3에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x에 대한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고 요것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의 축이 어디 있는지만 살펴봐 주시면 되겠죠? x는 3분의 2일 때 최소인 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입했을 때 여기에서 마이너스 3분의 2, 1 더하면 3분의 1이니까 최소는 3분의 루트 3이다.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 구하는 과정 자체는 그냥 2차 함수의 축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데 어디를 미지수로 설정하냐에 따라 식의 복잡도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식은 내가 분석하기 편하게 설계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어디를 미지수로 잡는 게 좋을까 좀 더 심사숙고하고 식 설계로 들어가는 습관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 문항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 자체는 되게 쉬운 애를 줘요. y는 x제곱, 기본형입니다. 자, 여기 위에 점 A랑 점 B를 대칭성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찍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y는 t제곱. 요렇게 점 A와 점 B의 위치를 특정 짓습니다. 자, 선분 AB를 한 변으로 하고 두 점 CD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겠대요. 그럼 정사각형은 총 두 가지 종류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로 형성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래로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쵸? 요렇게 두 가지의 정사각형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몰라, 처음에는. 근데 원점 O에 대해서, O 지금 꼭지점이죠?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 넓이가 S1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각형 COD의 넓이가 S2인데 봤더니 B가 어떻게 돼 있죠? 5대1, S1이 더 커야 돼. 이 삼각형이 삼각형 COD보다 커야 돼. 근데 만약에 C랑 D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삼각형 COD의 넓이가 삼각형 AOB의 넓이보다 더 커져요. 왜냐? 밑변은 그대로인데 높이가 커졌으니까 이건 넓이가 커졌을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 삼각형 AOB의 넓이가 더 컸으면 좋겠으니까 정사각형은 위로 형성되면 안 되는 거구나. 정사각형은 무조건 아래로 형성됐어야 됐다라는 걸 밝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여기가 C고 여기가 D겠네요 하고 이제 문항풀이를 전개하는 거죠. 그럼 보통 여러분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요렇게 해놓고 밑변 똑같으니까 넓이 B는 높이 B일 거다에 이제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요 높이는 당연히 X축에서부터 Y는 T제곱까지니까 높이 T제곱일 거고요. 전체 길이가 한 변 길이 정사각형이라 이 길이 지금 2t죠. 그래서 여기가 2t다라는 걸 통해서 여기 높이는 2t-t제곱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높이 b t제곱 대 2t-t제곱이 5대 1이다. 10t-5t제곱이 t제곱과 같다. 6t제곱은 10t와 같다. 따라서 t는 3분의 5다라는 걸 구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문제를 다시 봤더니 t의 값이 아니라 값의 합을 구하래요. 자, 이 얘기는 얘 말고 t가 또 있다는 거잖아. 그치? 이럴 때 당황하면 안 됩니다. 또 있겠거니 그냥
자, 시험 현장에서 이렇게 부딪히면 아, 뭐 그냥 또 있는 거구나 하고 가볍게 생각하면 되지. 뭐지? 내가 실수한 건가? 하면서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또 다른 상황에 대해서 빨리 고민을 시작해야 돼. 이 그림 말고 다른 게 있다는 건가? 아니, 정사각형 위로는 절대 그려질 수 없는데. 선분 AB 기준으로 아래쪽으로만 그려질 수 있는데 도대체 왜 다른 케이스가 생기는 거지? 하는 순간 설마 선분 AB가 굉장히 이제 위쪽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한다면 사각형 뭐 요렇게 잠깐 비율 좀 파괴해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한 변의 길이 그리고 실제 높이는 t제곱 요렇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두 가지 경우의 차이점 봅니다. 앞에 있는 상황에서는 한 변의 길이 2t가 y좌표 t제곱보다 클 때였어요. 근데 만약에 2t가 충분히 커서 이런 느낌으로 t제곱이죠. t제곱이 충분히 커서 2t보다 t제곱이 더 커지는 경우 요렇게 생겼다면 COD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쓰이는 높이가 이제 t제곱 마이너스 2t로 형성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삼각형 AOB는 높이가 t제곱이었고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삼각형 COD에서 t제곱 마이너스 2t로 정확히 높이의 부호가 반대가 될 수 있는 것까지 따져줘야겠습니다. 4t제곱이 10t다. 따라서 t는 2분의 5까지 가능하다의 또 다른 t를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능한 t는 2분의 5랑 3분의 5 두 개 더했을 때 정답은 1번이다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려놓은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니 빼먹는 케이스 없이 꼼꼼하게 분류하는 습관 들여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항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순서상 다 세는 거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졌을 만한 문항 같은데 이 기말고사 범위에 여러 가지 부등식 들어가 있다? 충분히 이런 유형 변별력 갖춘 문항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순서상의 개수라 경우의 수 관련해서 융합 버전으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거든요. 꼼꼼히 빠뜨리는 거 없이 귀찮더라도 일일이 세는 습관을 꼭 이번 20번에서 들여주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부등식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쵸? 자, 위에 있는 친구 봤을 때 앞쪽에서 나오는 기점 x는 n분의 3 뒤쪽에서 나오는 기점 x는 마이너스 m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몰라. 그치? 문항에서 m이 음수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절대값 m이 1과 5 사이니까 m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몰라 아직까지. 밑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도요. x는 n, x는 3, 두 가지 기점이 있는데 이게 n이 3보다 작을지 n이 3보다 클지 몰라. 구분해야 됩니다. 다 나눠야 돼. 첫 번째 봅니다. m이 양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m이 만약에 양수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되죠? x는 n분의 3 이상 또는 x는 마이너스 m 이하 요렇게 나옵니다. 근데 연립부등식이니까 어쨌든 겹치는 범위가 유의미한 거잖아. 아무리 n이 3보다 작더라도 지금 n 양수인 건 확정이에요. 그러면 밑에 있는 부등식의 해는 양수 범위로만 존재를 하게 될 거야. n과 3 사이니까요. 음수는 쓸데없다. 우리가 봐주면 되는 범위는 이거면 충분하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까이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n이 1일 때 어떻게 될까? 자, n이 1이면 아래쪽에 있는 부등식의 해는 1과 3 사이 요렇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 범위랑 겹치는 정수를 찾았을 때 정수가 딱 하나만 있으면 좋겠대. 근데 이미 해당 범위의 정수가 이 하나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겹치는 범위에 2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2는 n분의 3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 구할 수 있겠습니다. 가능한 m은
주어진 범위에서 2, 3, 4, 5, 4개 가능한 거 확인하실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로 n이 2일 수 있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2랑 3 사이에는 정수가 없어. 이러면 애초에 자기만으로도 지금 정수해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겹치는 데에서 정수 한 개가 생겨날 수는 없죠. 그래서 n이 2일 수 없고 n이 3일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3부터 4까지에서도 이 범위 안에는 새로운 정수가 없기 때문에 정수에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n은 5일 때부터 다시 따져주면 충분하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n이 5야. 범위는 3과 5 사이 이렇게 나와줍니다. 4가 유일한 정수해가 돼줘야 된다? 자, 그러면 4는 또 다른 부등식도 만족하는 친구였어야 됐다라는 거 밝혀지고요. m자리에는 이제 1, 2, 3, 4, 5를 다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다음부터는 생각을 해봤을 때 n이 만약에 6 이상의 무언가야. 그러면 3부터 6 이상의 무언가 이렇게 이제 갈 건데요. 이 안쪽에 정수의 x는 4, 5 등등등이 들어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네들 중에 딱 하나만 다른 부등식을 만족을 했으면 좋겠는데 4가 n분의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5도 n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집니다. 4보다 5가 크니까요. 그러니까 4가 다른 부등식을 만족을 하게 되면 5는 동시에 만족을 하게 돼서 연립부등식의 해 중에 정수가 2개가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4는 못 들어가고 5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는데 지금 문항에서 m으로 가능한 게 1, 2, 3, 4, 5라고 했잖아. 1, 2, 3, 4, 5 아무리 집어넣어 봐도 이 n분의 3은 최대가 3이에요. 그러니까 4는 무조건 n분의 3보다 클 수밖에 없는 구조야.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4는 무조건 또 다른 부등식에서 해가 되니까 4가 해가 되면 5도 같이 해가 된다. 정수에 무조건 2개 이상 발생하는 구조다. n이 6 이상일 때부터는 순서상 발생하지 않는 거구나 라는 거. 요렇게 케이스 줄여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m이 양수일 때는 1번 동그라미에서 4개, 2번 동그라미에서 5개 총합해서 9개의 순서쌍이 발생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m이 음수일 때로 넘어가야 돼요. m이 음수야. 자, 이때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 주어져 있는 부등식이 mx-3에 x 플러스 m 요렇게 나와 있는데 m이 지금 상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상수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최고차항 개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m이 음수야. 그러면 실제로 좌변은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인 2차식이야. 최고차항 개수 음수일 때 조심해야 되죠. 부등식에 어떻게 풀리죠? 이때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아니죠. 최고차항 개수 음수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다는 관점으로 가시면 사이 범위로 해가 나오는 거구나. 근데 사이 범위도 n분의 3이 음수고 마이너스 m이 양수일 거니까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해가 발생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시작할게요. n이 1이야. 그럼 아랫줄에 있는 부등식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x는 2만 해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딱 이 범위가 x는 2까지만 품고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m 자체가 2에서 끊어줘서 x는 2 이하의 친구들이다 해서 연립부등식의 해에 x는 정수 2만 들어가게 만들 수 있고요. 마이너스 m이 3과 같아지더라도 3 이하, 3 미만이라 공통범위는 3 미만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얘가 4가 되더라도 4 이하여도 여전히 공통범위는 다음과 같고
5 이하여도 여전히 공통범위는 이렇게 잡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냐면 어차피 1부터 3까지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안에 정수 2가 들어가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야. 아무리 이 범위가 크게 잡히더라도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만 우리가 따지게 되는 거다. 게다가 m이 음수인 케이스라서 n분의 3은 지금 힘이 없거든요. 얘는 무조건 1보다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애만 조절을 해가면서 2만 품고 있으면 되는 상황인 거다. 그래서 m이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전부 다 정수 2를 범위 안에 포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케이스 4개 발생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 볼게요. m이 양수일 때랑 마찬가지로 어차피 n이 2거나 3이거나 4일 때에는 애초에 본인 자체에서 정수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n은 5일 때부터 다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니까 정수해는 4가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걸 눈치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때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3부터 5까지. 여기 안에 지금 4가 있어. 만약에 마이너스 m이 3보다 왼쪽에서 끊기는 상황이면 공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마이너스 m이 적어도 어디까지? 4까지는 와줘야 공통범위에 4가 들어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은 4가 가능하고요. 그 뒤로 마이너스 m이 5여도 5 이하, 5 미만 공통범위엔 4만 들어가고 6 이하의 범위로 잡히더라도 공통범위에는 여전히 정수는 4 하나인 거 확인할 수 있는데 문항에서 애초에 m이 5에서 끊긴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m의 범위가 더 넓게 주어졌으면 순서쌍이 훨씬 많아졌을 거야. 근데 불행 중 다행이게도 m은 5에서까지만 딱 끊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굿. 그 다음 상황 볼게요. n이 6 이상일 때. 자, m이 양수일 때는 여기서 추가적인 순서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 안쪽에 들어가는 정수가 이제 2개 이상이 되는데 2개 이상 중에 딱 하나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m이 양수일 때는 없었어. 하지만 보세요. 이제 3부터 n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안에 이제 4도 있고 5도 있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줄 부등식이 해가 풀렸을 거야. 장치를 마련해서 딱 하나만 겹치고 싶어. 딱 하나만. 어떻게 그려줘야 되죠? 음수 쪽에 있는 n분의 3은 힘이 없어. 근데 우리가 오른쪽 끝을 딱 마이너스 m에서 끊을 수 있는데 그 마이너스 m이 딱 4에 와주면 이렇게 되면 겹치는 범위에 정수해 4 딱 하나 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m이 반드시 4여야 한다. 자, 대신에 마이너스 m이 5에 도착을 하면 공통범위의 점수가 4랑 5, 2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안 되는 거다. 가능한 경우는 마이너스 m이 4일 때 하나만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상 개수 세볼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가능한 순서상 4개 나오고요. 두 번째 상황에서 가능한 순서상 2개 나오고요. 자, 세 번째 상황이죠. 자, 이때는 n이 6 이상일 때 6, 7, 8, 9, 10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때마다 m 하나씩 나오니까 순서상 5개 가능한 상황. 총합해서 11개의 순서상 가능하다. 자, 11개에 처음에 우리 세놨던 거 9개 합해서 정답 20개다. 2번 이렇게 마무리되는 문항이겠습니다. m이 첫 번째 줄에 있는 부등식의 최고차항 개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m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케이스 나눠줘야겠고요. 그 안쪽에서도 n의 값에 따라서 연립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양상을 다 관찰해야 되는 꼼꼼함을 정말 많이 요구하는 문항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서 하나하나 생각만 좀 침착하게 한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유도할 수 있는 문항이긴 하거든요. 귀찮더라도 다 따져보는 연습 마무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관식 마지막 문항 2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식만 제대로 설계한다면 계산 자체는 복잡하지 않은 유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딱 봐도 차수 주어져 있고 인수들 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검산식을 써야겠다라는 힌트를 조건 가와 나에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건 가에서는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정보만 주고 있기 때문에 x-1 제곱이 모두 다 a에서부터 온 건지 b에서부터 온 건지 아니면 x-1을 각각 다 인수로 갖고 있는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케이스 나누기보단 조건 나를 먼저 집중을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조건 나 있는 그대로 식을 한번 세워보자. bx 전체 제곱을 x-1,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16x 빼기 16인데 여기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나머지에도 x-1이 있어. 무슨 얘기야? 1 대입했을 때 b1은 0이다 라는 거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b1이 0이니까 bx는 반드시 x-1을 인수로 갖고 있었어야 됐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식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설계할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좌변에도 얘를 대입을 할 수가 있죠. 요렇게. 자, 그리고 x-1 하나 나눠 볼게요. 그럼 좌변에 x-1, x-k 제곱은 x-2qx 더하기 16이다. 요렇게까지 식 정리 가능합니다. 너무 대입하고 싶은 숫자가 있어요. 너무 못 참겠죠, 막. x는 2, 이거 지금 너무 넣고 싶단 말이지. 그래서 x는 2를 대입을 합니다. 그럼 좌변은 2-k의 전체 제곱이고요. 우변 16이니까 2-k로 가능한 건 뿔마 4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거나 6이어야 된다라는 k의 후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누구인지 확정 지어주는 게 조건 다죠. 조건 다에서 B2의 값 줍니다. 자, B2는 2-K인데 그것이 양수여야 된다. 따라서 K는 2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둘 중에 2보다 작은 거 누구? 마이너스 2다. K는 마이너스 2로 확정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입할 수 있죠. 좌변이 x-1에 x 플러스 2의 제곱입니다. x 세제곱 4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3x제곱에 1창 소거되고 다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qx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자, x세제곱 3x제곱 마이너스 4를 x-2로 나누었더니 몫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이고 그래서 나머지가 16이다. 이렇게 나와준다. 따라서 qx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이다 라는 정보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항에서 지금 ax가 qx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ax는 3차당식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에요. 얘로 나누어 떨어지는 3차당식. 당연히 인수 가져야 되고 조건 가로 인해서 ax, bx 곱하면 x-1에 무조건 두 개는 있어야 되는데 bx가 x-1을 하나만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x가 나머지 하나의 x-1을 가져줘야 하는 상황. 이렇게 만들면 최고차항 계수 1인 것까지 다 문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ax가 확정되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문항에서 물어본 거 a3의 값이죠? 여기에 2 곱해주시면 정답 68이다. 정답은 1번 하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가 제일 중요했을까? 전 여기라고 봐요. 16x-16이 나머지니까 b1은 0이다. 그래서 bx가 x-1을 인수로 가지고 이때 x-k를 설정하고 시작하는 부분. x-를 인수로 갖는구나. 그렇군.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2차식이니까 인수가 하나 더 있었을 거다. 그 인수를 미정계수를 가지고 표현해내는 것.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항의 조건을 독해하고 이걸 수식으로 변환하는 과정들 위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단답형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이고요. 심플하게 고차식의 인수분해 얘기를 하는데 대입이 조금 빡세긴 합니다. 어쨌든 확실한 인수 하나를 줍니다. x 플러스 1이 인수가 된다라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을 원래식에 대입을 해보라는 얘기 같아요. 그쵸?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식의 값 정리합니다. 요게 0이어야 된다. 하면 b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다 라는 a와 b의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2차 방정식을 딱 세워놓고 얘네들 근각계세 관계 쓰라고 시키고 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일 거다.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그대로 b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완전 제곱 변형해서 합의 제곱 마이너스 2b 요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게 지금 24래요. 지금 b도 2와 a에 대해서 표현한 거 이대로 한번 정리해보자.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a 제곱 8a 빼기 가 24다. 한쪽 넘깁니다.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는 0이다. 완전 제곱이죠? 따라서 a는 5구나. 자, a가 5니까 b 자리에 대입해 주시면 b는 6이다. 합하면 정답 11 요렇게 마무리해주면 되는 기본적인 연산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수 정리를 통해서 관계식 세워주시고 2차 방정식 나왔으니까 늘 그랬듯 근각에서의 관계 적으면 된다. 실수 없이 마무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문항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k, 가로선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2차 방정식을 세워서 교점의 x좌표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유형인 것 같고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과 만나는 점들의 x좌표를 각각 α1, α2라고 설정을 하자. 그럼 α1, α2는 사실은 어떤 과정으로 구하게 되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y는 k와 만나는 지점이니까 다음 방정식의 해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점 C와 점 D의 x좌표를 각각 베타1, 베타2라고 한다면 얘네 두 개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6의 값이 k가 되는 지점.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베타1, 베타2였을 것이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항에서 준 정보를 봤을 때 선분의 길이 나와 있는데 선분 AB의 길이는 당연히 y좌표가 동일한 지점들이니까 x좌표의 차이. 그래서 α2 마이너스 α1은 2 곱하기 베타2 마이너스 베타1이었을 것이다 라고 관계식 뽑아내는 순간 우리는 각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구나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위쪽에서는 현재 α1 더하기 α2가 2, α1, α2가 2-k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래쪽에선 베타1 더하기 베타2가 8, 베타1 곱하기 베타2는 6 플러스 k구나 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구할 땐 완전 제곱 변형해야 되는 거죠. α2 마이너스 α1 전체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곱의 4배 4k 마이너스 4인 점 확인할 수 있고요. 베타2 마이너스 베타1의 제곱도 합의 제곱 곱의 4배 마이너스 4k 플러스 40이구나 라는 점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끝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제곱에 대한 정보입니다. 전체식을 제곱을 해서 같다를 비교하는 게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α2 마이너스 α1 전체 제곱은 4k 마이너스 4였습니다. 그래서 좌변은 4k 마이너스 4, 우변은 4배 해줘야 되고요. 베타2 마이너스 베타1 제곱이 마이너스 4k 플러스 40이었다.
마이너스 16K 플러스 160. 20K가 164. 문화에서 물어본 건 10K죠? 2만 나눠주면 정답은 82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y는 k와의 교점이다 해서 함수 값이 k가 되는 지점이다를 통해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겠다라는 플랜을 짜는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교점 X좌표가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미지수로라도 설정하고 관계식 뽑아내는 습관 지금부터 잘 들여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문항입니다. 약간 비주얼적으로 겁을 주는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건 가 때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조건 가에서 다항식 AX가 뭐 다음과 같다 나와 있는데 BX가 너무 많잖아요. 자, 이럴 땐 일단 BX에 대해서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정리해볼게. 얘는 앞에, 뒤에 뭔가 앞에 거 BX의 세제곱으로 묶어주고 b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것 같아. 뒤에 것도 bx로 묶으면 bx 마이너스 2니까 전체 bx 마이너스 2로 묶이죠. 그리고 전체 bx로도 묶입니다. 그럼 bx 마이너스 2에 bx제곱 마이너스 1 한 번 더 합창공식 쓰면 최종적으로 bx에 bx 마이너스 2 bx 마이너스 1 bx 플러스 1 요렇게씩 정리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AX는 얘네들 1차식 4개의 곱으로 형성된 친구였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냥 대입하라고 시키고 있어요. 그쵸? 일단 A1으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건 B1 빼기 2 B1 빼기 1 B1 더하기 1 곱해서 24였으면 좋겠음. 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A2 봅니다. A2가 0이래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B에 대한 거죠. B2가 0이거나 또는 B2가 2거나 또는 B2가 1이거나 또는 B2가 마이너스 1이어야 2를 대입했을 때 4개 중에 하나의 괄호값이 0이 되면서 0을 곱해서 A2가 0이 됐겠지. 가능한 후보 4개 나옵니다. 그러면 1차 다항식 BX의 후보를 뽑아낼 수 있어요. 최고 차항계수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 넣었을 때 0 나오려면 X-2일 가능성이 있고요. 2 넣었을 때 2 나오려면 그냥 그대로 Y는 X. 1 나오려면 X-1. 마이너스 1 나오려면 X-3. 요렇게 됐어야 됐고 각각에서의 B1의 값을 조사해보면 마이너스 1, 1, 0,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B1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곱해서 24 절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B1이 1이어도 여기에서 0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된다. B1이 0이면 앞에 0을 곱하기 때문에 안 된다. B1은 마이너스 2여야만 된다. 마이너스 2면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에 뒤에 마이너스 1 곱하면 24 나오죠. 이 상황이었다. 다항식 딱 하나로 결정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입. AX는요. BX, BX-2, BX-1, BX 플러스 1입니다. 요렇게 생긴 거야. 근데 그걸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로 나누고 싶대. X제곱 마이너스 7X. 수상하지 않아요? 7X 만들려면 이렇게겠다. 그치? 그러면 앞쪽에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 뒤쪽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요렇게 됩니다. 쌤, 다 전개해야 되나요? 아니죠. 어차피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의 상황이야. 앞쪽에서는 플러스 13이 남습니다. 뒤쪽에서는 플러스 11이 남습니다. 핸들링에서 대비했던 거 나머지끼리만 곱해주면 정답 나오는 거죠. 13 곱하기 11 정답은 143이다 하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량이 꽤 되는 문항이긴 하지만 bx의 차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다항식을 바로 확정 지을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맨 끝에 나눗셈에서 나머지 계산할 때 굳이 전개하지 않고 풀이하는 방식까지 꼼꼼히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항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링 공통수학 1에서 굉장히 주목했던 유형 중에 하나로 출제돼서 저와 함께 핸들링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검산식 어떻게 변형해야겠다. 바로 각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검산식 세울 수 있는 상황, 조건 가부터 봅니다. AX를 BX로 나누었더니 몫이 BX 플러스 X고 나머지가 BX 마이너스 X제곱이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건 나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따져봐야 되는 게 있어. 바로 차수죠. bx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bx 빼기 x제곱이야. 너무 수상해. 얘는 bx보다 차수가 낮아져야 돼. bx는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이었어야 됐다. 그래야지 원래는 2차식이지만 나머지는 1차 이하의 다항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여러분 내신 대비 때 꼼꼼히 했던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조건 나를 분석을 해볼게요. 이게 bx-x로 나누어 떨어진다는데 얘도 수상해.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식이?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하자고 했다? 몫을 먼저 나누자. 몫을 미리 나눠보는 거야. 그러면 안쪽에 사실은 bx-x가 있었음. 근데 여기에 2x를 더해서 이게 된 거다라는 관점으로 변형을 하는 거죠. 그래 놓고 나머지에 대한 추론을 진행합니다. 요렇게 전개하면 어차피 bx-x로 묶일 거니까 몫에 들어가는 파트. 나머지는 요렇게 전개했을 때 발생하죠. 그럼 실제로 1차적인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한 번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bx-x로 한 번 더 나눕니다. 몫은 2x 플러스 1일 것 같다. 그치? 2x 플러스 1 bx 발생시켜 주고요. 그러고 나서 시계값 조정하자. 지금 마이너스 2x제곱 쓸데없이 생겼고 마이너스 x 쓸데없이 생겼으니까 요렇게 식을 정리해줘야 위에 있는 식과 같아졌을 것 같아. 그럼 다시 한 번 더 bx-x로 묶이지 않는 부분 정리했더니 x제곱 플러스 x가 나왔죠. 이게 bx-x로 나누어 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 봤더니 얘 자체가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이었단 말이야. 2차와 2차입니다. 몫은 당연히 상수일 수밖에 없고 최고차항 개수비여서 몫은 1이 되도록 하는 식이었을 거다. 따라서 두 개는 서로 같은 식이다. bx는 마이너스 x만 넘겨서 x제곱 플러스 2x다. 요렇게 식 뽑아낼 수 있겠습니다. 끝났죠? 문항에서 물어보는 거 A2입니다. 굳이 A식 구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세워놨던 검산식에 대입을 해요. B2는 8. 8 곱하기 10. 8 빼기 4. 정답 84다 하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가 중요하다? 이 부분. 몫을 미리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계산량 줄이는 거. 핸들링에서 되게 많이 다루었던 부분이니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0번 문항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참수와 직선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어놓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세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차피 우리가 교점 개수를 관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좋아.
fx의 그래프랑 gx의 그래프 그리고 시작할 건데요. 두 개가 서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이런 것들 좀 엄밀하게 따져보고 그래프 그리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점 발생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두 개씩 같다. 2 곱해주고 한쪽 넘기면 요렇게 되니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인 거 보여집니다. 요걸 반영해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y는 fx 요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완만하게 그려줄 거고 축이 x는 2분의 5입니다. 그쵸? x는 2분의 5, 만나는 교점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또 만나는 교점 x는 5니까 축에서 막 엄청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요런 형태로 요렇게 y는 gx 좀 반영해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점 위치도 표시해둘게요.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x는 5. 요렇게 생긴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뭐 한다? 기울기가 1인 직선 긋고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기울기가 1인 직선 아무거나 한번 그어놓고서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그럼 2차 함수랑은 해당 지점들에서 만나고 1차 함수랑은 요 지점에서 만나는 거 볼 수 있는데 그냥 점의 개수를 있는 그대로 세는 게 아니라 A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2차 함수 쪽에선 A보다 왼쪽, 1차 함수 쪽에서는 A보다 오른쪽에 있는 교점만 인정하겠대요. 자, 만약에 A가 뭐 이런 느낌으로 설정이 된다면 2차 함수에서는 A보다 왼쪽만 세는 거니까 1개, 1차 함수에서는 A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얘 1개. 그래서 1개, 1개, n과 n이 1인 상황으로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문항에서 m과 n 더했을 때 3개 나왔으면 좋겠대. 아니 그럼 보세요. 어차피 2차 함수랑은 최대 2점에서 만나. 1차 함수랑도 최대 1점에서 만나. 걔네가 다 인정받아야 2 더하기 1은 3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 문제에서는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2차 함수와의 교점은 다 왼쪽에서 발생하고 1차 함수와의 교점은 다 오른쪽에서만 발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은 직선 위에 있는 점들입니다.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2차 함수와의 교점은 다 왼쪽, 1차 함수와의 교점은 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 얘기는 뭐야? 2차 함수와의 교점 사이에 1차 함수와의 교점이 있으면 안 된다. 2차 함수와의 교점에서 벗어난 지점에서 1차 함수와의 교점이 나와줘야 된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이 직선은 A의 값에 상관없이 이 순서 자체가 2차 함수와의 교점 중간에 1차 함수와의 교점이 있기 때문에 문항의 조건은 만족할 수 없는 직선입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직선을 위로 한번 옮겨 볼게요. 얘는 거꾸로 상황이에요. 2차 함수와의 교점은 다 오른쪽에 있고 1차 함수와의 교점은 왼쪽에 있어. 이러면 안 돼. 그치?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2차 함수와의 교점, 오른쪽에서 1차 함수와의 교점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정확히 반대되는 상황이라 말도 안 됩니다. A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직선은 조건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디? 어디쯤일까? 이 지점 통과하는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지점 통과할 때는 2차 함수와의 교점 요렇게 2개 나오고 1차 함수와 교점 똑같은 지점에서 나와. 얘를 조금만 벗어난다면 현미경으로 이제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점을 조금만 벗어난다면 직선과 요런 느낌으로 만나고 gx가 요렇게 생겨서 이 지점에서 만난다면 그러면 2차 함수와의 교점이 왼쪽에 있고 1차 함수와의 교점이 오른쪽에서 발생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웬만하면 좀 크게 그려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거 만족하는 순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 지점은 접하는 지점이 아닐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직선도 아래쪽으로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차 함수랑 왼쪽에서 두 점에서 만나고 1차 함수랑 오른쪽에서 만나는 이런 상황이면 문항 조건 만족할 수 있구나 느낌 받습니다. 그럼 이런 직선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 많겠죠. 그쵸? 여기 왼쪽에 2개, 오른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생긴 직선이면 다 돼. 다 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직선이 존재할 수 없게 되냐면 딱 접하는 순간부터 이런 직선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접한다는 것 자체가 2차 함수에서 이제 서로 다른 하나의 교점만 발생한다. 그럼 m의 값은 최대 1개야. 얘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2차 함수랑 교점 없어. 그쵸? 그럼 m은 최대 0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접하기 직전까지 가능하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결국에 둘이 만나는 지점, 여기를 지나면서 뚫는 애보다 직선이 아래로 와줘야 되고 접하는 지점보다 위쪽,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가능한 K가 될 수 있다. 이런 K가 존재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지금부터 찾아주면 됩니다. 자, A는 무슨 지점이냐? 결국에 두 교점과 한 교점을 가르는 기준점이 되는 지점이에요. 맨 위에 있는 직선 생각해보면 얘를 좀만 벗어난다? x는 5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점 2개, 오른쪽에서 점 하나 나옵니다. 무슨 얘기야? 확대 버전으로 보시면 만나는 지점이 x는 5인데 거기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2차 함수와 교점, 오른쪽에서 1차 함수와 교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상황에서 직선을 점점 내리더라도 어차피 왼쪽에서 2개, 오른쪽에서 하나 나오는 건 맞는 얘기죠. 근데 x는 5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얘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서 끊어주더라도 왼쪽에서 교점 2개, 오른쪽에서 교점 하나인 게 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어디까지 갈 수 있냐? 마지막 접하는 순간에 1차 함수와의 교점 보시면 최대 교점 여기까지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 함수와의 교점 이 지점까지 이동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A는 요 두 지점 사이에 와줘야 그 기점으로 왼쪽에서 교점 2개, 오른쪽에서 교점 하나 발생하는 확률이 생긴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왼쪽 끝은 접점의 x좌표, 오른쪽 끝은 직선과 직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죠. 정리합니다. 왼쪽 끝은 접선의 상황입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와 x 플러스 k가 접하도록 하는 상황.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k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다음과 같이 묶일 땐 거죠. 근데 우리는 k가 궁금한 게 아니라 x좌표 a가 궁금하다. 그 순간에 x좌표는 3이기 때문에 a가 3인 순간일 겁니다. 따라서 a는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른쪽 끝은 어디였다? 두 직선의 교점이었다. 자, 두 직선 이제 정확히 구해주시면 k가 마이너스 9일 때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x-9가 되겠고요. 실제로 접선과 gx가 만나는 지점 x-9와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가 만나는 지점 2분의 3x는 2분의 23이니까 x좌표는 3분의 23이다. a로서 가능한 최대는 3분의 23까지다. 곱해주면 정답은 23이구나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항입니다. K도 모르고 A도 모르는데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변형을 시켜야 문항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 독해 자체가 어려웠던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차 함수와 1차 함수부터 그려놓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왔다 갔다 하면서 문항 조건 만족할 수 있는 순간이 있는지 끊임없이 봐줬어야만 문항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꽤나 어려운 문항이었습니다. 일단 특별한 직선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관찰하자. 제가 핸들링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듯이 결국엔 두 곡선의 교점을 지나는 순간 또는 접하는 순간이 답과 연관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점을 기준으로 직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는지 먼저 관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문항을 풀었으면 좀 더 쉽게 문항에 대한 힌트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6월 모의고사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시계 계산 파트는 여러분 중간고사랑도 겹쳤을 거라 내신 대비 꼼꼼히 했으면 충분히 도전해봤을 법한 문항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연립부등식 파트에서 꼼꼼함을 요구하는 문항에서 좀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말고사에 우리 부등식과 경우의 수가 들어가 있는 만큼 실수 없이 문항의 답을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지에 대해서 오답을 정리하실 땐 본인이 실수했던 포인트가 있진 않은지 아니면 방금 전에 살펴봤던 30번처럼 독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위주로 복습 꼼꼼히 하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9월에 더욱더 꼼꼼한 해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